안녕하세요. 카드값 돌려막기는 들어봤는데 예단 돌려막기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3년 정도를 만났어요. 시간이 흐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네 집이나 정확하게 재산 규모를 따져본 적은 없었지만 겉보기에는 두 집 다 평범해 보였어요. 얼마 전에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은퇴하신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시모, 시누이가 전부였고, 예비 시누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죠. 저희 부모님은 각기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을 3개 운영하셨는데, 저희 집도 월세 내고 장사하는 입장이라 여유는 있었지만 누가 봐도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한 번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가족들 사이라며 미련하게 그냥 믿고 넘긴 게 잘못이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비 시댁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날짜를 콕 찍어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가장 좋은 날이라며 무조건 그날 해야 한다는 거예요. 4개월밖에 안 남아 많이 촉박하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 알아봐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진행하라며 큰소리 치셨죠. 알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누가 대신 알아봐 준다고만 하면 4개월도 억지로 맞출 수는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느 한쪽으로 집이나 혼수가 치우치다 보면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친구와 저는 반반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비시댁에서는 단호하게 집은 그쪽에서 해결하겠다며 혼수만 좀 잘 챙겨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목록을 전달해 주셨는데 집에 와서 가격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쇼파가 1,000만 원짜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식탁이 500에, 옷장은 600에, 예비시댁에서 들으면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슨 재벌가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억소리 말고는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달해준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요. 자기는 본 적은 없는데 물어봤을 때 엄마가 필요한 것만 추려서 알아서 적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안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리스트의 가격까지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맞냐고 물어봤죠.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엄마가 동생 거랑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동생도 시집 가느라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동생 거랑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그렇지. 우리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리가 없지 하며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아들 앞으로 해주는 집이 12억인데 집에 비하면 한참 저렴한데 혼수 좀 해오는 게 힘드냐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저희는 그렇게 과한 거 필요도 없고 이럴 거면 그냥 양가 지원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집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지금 저거 푼돈 조금 아낀다고 12억짜리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거냐며 잘 생각하라며 저를 푸시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오래 걸려도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었고 괜히 결혼 준비하다가 한번 엎어지면 김 빠져서 결혼 못하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오만 가지 무서운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그럼 혼수는 니들 알아서 하고 집에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는데 대신에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럴듯해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예단은 정말 잘 챙겨왔으면 좋겠다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뿐이 아니라 정리된 리스트를 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모피코트, 예비 시아버지의 이탈리아산 원단의 쓰리피스 수트에 신랑 시계랑 시누이의 명품 가방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가격이 정말 후덜덜했어요. 시계가 1,200만 원이면 특별한 기능이라도 있는 건가요? 살면서 1,200만 원짜리 시계를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할아버지, 예비 시할머니도
보통 다들 챙기나요? 거기다가 저는 시이모, 시고모라는 처음 듣는 호칭의 분들 것까지 챙겨오라며 쭉 써놨는데 이제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우리 집하고 결혼하는 걸 호구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때는 정말 결혼을 엎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단 리스트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리스트 때문에 남자친구 얼굴 보기도 불편해졌고요. 근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자친구 여동생이더라고요. 결혼 준비 잘 돼가냐며 묻길래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멋쩍게 웃었는데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며 예단 리스트에서 남편 시계랑 예비 시아버지 수트만 준비해달라고 했죠. 대신에 그 주 주말에 당장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본인 예비 시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옷을 좀 급하게 맞춰야 한다면서 입금도 상관없고 아니면 와서 결제만 하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이어 받아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돈부터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얘기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신다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놀랍게도 그 아파트는 지금 예비시 댁이었습니다. 저희들을 그 집으로 들이고 예비시 누이가 시집 가면 딱이라면서요. 그리고 자기 동생 시집 가서 조금만 있으면 집 금방 새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있던 퍼즐들이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심증뿐이었지만 확신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여동생 부잣집으로 시집 가서 혹시 우리 집에서 예단이랑 혼수 받아서 돌려막기 하려고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날짜도 일부러 네 동생 결혼식보다 빠른 날짜로 골라서 정하신 거 아니냐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알았냐며 바보같이 웃었죠. 그러면서 솔직히 이미 부모님 집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혼수랑 예단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감사하게도 시누이의 시댁에서 예단 같은 거 필요 없고 수트랑 시계 정도만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바뀐 거라네요. 지방시의원 댁이라는데 참 여러모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의도 안 했지만 분명 저랑 뜻이 같을 거라 믿고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자기 부모님은 1년 안에 나갈 거라고 그게 그렇게도 싫으냐며 포인트 잘못 짚고서는 주절주절 떠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험한 말하고 전화 끊었는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는지 곧 이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안 할 거면 진작에 안 한다고 하지. 왜 뜸을 들여가지고 자기 딸 결혼까지 위태롭게 만드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분수에 안 맞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아줌마가 탐욕스러워서 자식 인생이 꼬인 건데 그건 생각 못하냐고 지적했더니 욕을 아주 찰지게 하시더군요. 더 이상 시간 뺏기기도 싫어서 차단해버렸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역시 저랑 뜻이 같으셨죠.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집구석이랑은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요. 맘 같아서는 예비 시누이 결혼도 엎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으로 연예 기사들 보고 있었어요. 여자 배우 하나가 시의원 자녀랑 결혼했다는 기사였는데 그 시의원이 제가 혼수랑 예단해서 갖다 바칠 뻔한 시의원이더라고요. 아마 전남친 동생이랑 결혼이 엎어졌다는 뜻이겠죠? 탐욕에 눈이 먼 그 아줌마가 상실감에 파묻혀 있을 생각을 하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 고통의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 정도는 즐겨도 되는 거겠죠?